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월 15일 오전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방송에서는요,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최재형 원장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보도되고 있는 중요한 뉴스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7월 오늘이 15일이니까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보름 안에 입당도 이루어지고, 당연히 한 4주 중에는 정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14일날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이 둘을 만났는데요. 이 권영세 위원장은 이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아요. 왜냐하면 둘 다 서울법대인데, 권영세 위원장은 79학번이고 법대,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75학번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형사법학회에서 활동을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20대부터 만나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권영세 위원장은요, 이 윤석열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최재형, 그 다음에 김동연, 이렇게 국민의힘 밖에서 출마하는 분들의 국민의힘 입당, 이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요 미션인데요. 이 두 사람이 지난 14일날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서 최재형 감사원장 한 얘기는 하여튼 빠르게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뭐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추구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정장 정치의 핵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본래 사무제가 지나고 나서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을 만나서도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빠르게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당시에 말이죠, 권영세 위원장은,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나온 얘기인데 7월 안에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14일날 권영세 위원장만 만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어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지난 12일날 최재형 감사원장의 최측근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듣고 이제 최재형 원장이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날 최측근의 이준석 대표와의 접촉,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이 15일이니까요. 그리고 14일날 권영세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만난 다음으로부터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권영세 만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지금 이제 곧 이미 이제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0시에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측근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지난 12일날 사무제가 끝난 바로 직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정치선언 출마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의 입당은 또 물론 중요하지만은 입당뿐만 아니라 이 출마 선언문에 관해서는요, 과연 정권 교체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럼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이 뭘 하겠다는 이런 미래 비전, 이런 거를 출마 선언문에 담을 예정으로 있고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왜 사퇴를 하게 됐는지 중간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최재형 감사원의 출마 선언문에서 왜 그동안에 감사원장으로부터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월성원장 같은 중요한 정책 감사를 할 때 정치적인 외압을 얼마나 받아왔는지, 이런 거를 폭로할 것을 지금 여권에서는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일체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의 감사원이라는 데 뭡니까? 이 국가 정책 전반을 다루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에 벌써 이제 3년을 넘겨서 재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국가 운영 이 전반에 관해서는 상당히, 판사 출신이지만은 이 법 이외에 정치에 관련된 이 식견도 3년 정도가 되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최재형 감사원장 경기 나왔죠, 서울법대 나왔죠, 판사했죠. 그야말로 엘리트의 이 코스를 쭉 겪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사실상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인 어떤 이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이 공부, 학습 효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요, 정치는 문외한이지만 정책에 관해서는 고위직 인사 그리고 정치인 출신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식과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오늘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굉장히 빠르게, 하여튼 빠르게 최재형 감사원이 지금 이를 진척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김용우, 지금 소통 담당, 캠프에서의 대외 홍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김용우 의원은 지금 윤석열 통장에 대한 대세, 이것은 대세가 아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강한 말하자면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행보에 있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갖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이미 출마 선언하기도 전부터 지난 1년여 이상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돼가지고 상당한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몸 하나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지지 기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때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론 지지율보다도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서기에서 장외에서 활동을 했는데 별 자각이 없지만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에야 출마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숫자는 한 3%에서 5% 선에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에서 5% 정도를 가지고 장외에서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뛰는 데는 엄중한 이 허들이 있는 거죠. 장애 요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된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제가 논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 중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보도 중에요, 가장, 핵심적인 일정은 바로 뭐냐?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반 총장, 딱 하면 우선 외교안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윤석열 총장이 가장 어려운 이 영역이 외교안보 영역이지 않습니까? 경제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을 통해서 이런 외교안보에 관한 고견을 듣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반기문 총장도 나왔다가 불과 3주 만에 바로 백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험이 똑같이 없다. 그리고 공직자 출신이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기문 총장은 충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부친이 충남. 그러니까 뿌리는 하여튼 충청도예요. 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이 국제적인 어젠다 중에 하나가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이 총장 재직 시에부터 이런 기후 변화에 관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역점을 두고 연구해본 분야입니다. 상당히 새로운 외교 역량에 있어도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에 관한 또 고견을 듣는 이런 것이 핵심 이제 토킹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반기문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기문 총장의 뭐라 그럴까요? 이 접견은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메시지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과 공통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패한 반기문에서 윤 총장이 배울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고건, 반기문, 이해창 이런 분들하고 윤 총장을 많이 비교해요.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공통점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윤 총장도 나름대로 좀 알고 있고 반기문 총장도 제가 수십 년간 같이 외교안보 영역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은 뭐라 그럴까, 기름장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도 아주 매끄럽게 살살 뭐라 그럴까, 가시돋친 말 같은 걸 살짝 피해가면서 질문 같은 거 있을 때 피해나가요. 그런데 이 윤 총장의 경우에는 언변이 똑똑 떨어집니다.
즉 검사답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기문 총장이나 이 윤석열 총장 둘 다 말을 잘하는데 특히 이 조어 능력이 윤 총장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들을 일반적으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에서 검수한박 이렇게 하니까 부패 완판이라는 말을 갖다가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끝장 토론에 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맷집 면에서도 뭐 이 고건이라든가 반기문 이런 분들하고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양반이 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하고 뭡니까? 권력, 파워. 그런 측면에서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승부사 기질 강하고 반불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버티다가 지금 딱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 문화의 특성하고 이 외교관 문화의 특성, 이 행정부처 문화의 특성,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는데, 이 검찰은 카리스마, 이 뭐 국정원, 검찰, 경찰, 군인, 이 계급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데서는 카리스마가 없으면요, 지휘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반기문 총장과의 대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또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윤석열 총장이 중앙일보와 아주 오랜 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치, 경제, 외교, 그 다음에 부인 가족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 본 방송에서는 이 부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부인 문제에 관해서 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페북을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처가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애처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 부인이 지금 겪고 있어서 상당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김건희 부인인데 김건희 씨가 출마 선언과 동시에 하루 차이 정도로 해서 X파일에 관해서 바로 해명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줄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닉네임, 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줄리가. 그리고 박사 논문 표절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셨습니까? 그래서 줄리라는 이름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목에라도 줄리를 달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김건희 부인에 대해서 중앙일보 인터뷰하는데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을 했다. 이 분위기가. 그 전에는요, 인터뷰 내내 굉장히 거침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변이 좋아요. 달변입니다. 했는데 부인 얘기가 나오니까 숨을 좀 걸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톤, 왜냐면 본인이 지금 얼마나 열받아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표출한다. 이것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후보, 정말 야권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인데 통틀어서도 1위를 제일 많이 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숨을 고른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편으로서 요즘 부인을 보면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표정이 싹 다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검찰총장을 안 했으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제 행보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좋아하니까 결혼한 것이고 결혼한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요 12살 차이가 나요. 60년생이니까 72년생입니다. 부인이 대검에 있는 대검에 결혼식장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대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 나이가 52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왜 늦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본인도 눈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거야 뭐 예양적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부인은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이 과거에 뭐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스님이 나서가지고 연을 맺어주게 됐다. 그래서 돈도 없고 윤 총장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결혼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사법시험 구수, 합격한 거, 시험 공부를 계속 그렇게 쭉 하다가 한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딴짓도 많이 했고, 선배 중에는 오히려 너 일찍 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긴 하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나머지 다른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들께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벼락치기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 않냐? 의사결정은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잘 선발해서 위임하면 된다. 이건 뭐 옳은 얘기죠. 대통령이 뭐 박사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내일 일은 아니지 않냐? 앞으로 대선 8달이나 남았는데 기간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입당과 관련해서는요, 명분에 따라서 갈 것이고,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많은 분들 말씀을 듣고, 그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 요즘 지지율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일단 하향 추세를 지금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한길 리서치, 그 다음에 글로벌 리서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심지어 이재명한테도 지지고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한테까지도 뒤지는, 그리고 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는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도층, 그리고 이제 호남층, 그 다음에 진보 진영에서 튀쳐나온 분들, 이런 데서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인 문제, 그 다음에 장모 문제에 이어서 대외적인 행보 자체가 이 보수적인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원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인다라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평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요, 원인 분석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율 추이가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고 박스권에는 묻혀져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많은 전략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지금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요. 캠프 내부 분위기로는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산, 대구, 강원, 호남 이런 일정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보는 이 분석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캠프 안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정치 행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상당히 초보고 아마추어적이다. 그래서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반문, 비판은 좋은데 적극적인 뭐라 그럴까요, 미래 비전 같은 것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분석은 상당히 좀 냉철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컨대 시사평론가인 이종훈 평론가는 여전히 아마추어적 모습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치명타다. 자기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퍼포먼스만 계속하면 제2의 안철수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본인이 국민의힘 밖에 있다가 나중에 완샷으로 합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측근도 그렇게 주장할 텐데, 이런 하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입당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호남 지역 윤석열을 좋게 본 게 법치 때문인데 가족 문제 이거 법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도층 역시도 민감하다. 그러니까 악재 관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하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좀 빠진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 호남 인사들이 중심이 된 중도 진보 인사들의 지지 모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시영 대표 윈지 코리아 컨설팅,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요새 내는 여론조사 보면 신뢰성이 굉장히 의문시된다라는 제가 평가를 해드린 바 있어요.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 이 윈지 코리아에서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36, 그리고 31.7,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웃기는 거는요. 이재명이가 43.9, 윤석열이 36%, 이 정도로 또 윤 총장이 밀리는 이런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이것은 이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아니고, 이게 한길 리서치고요.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는 윤 총장이 41.2,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44.7. 그래서 이 윈지 코리아에서는요, 이낙연 대표마저도 윤석열 총장을 이기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는 데가 바로 윈지 코리아인데요. 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가 누구냐면 박시영입니다. 이 박시영 이 대표가 윤 총장을 향해서 아주 조롱조의 논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윤 총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지율이 좀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빨리 빠지면 재미가 없는데 많이 초조하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방송에서 직접 언급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것 같다.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쳐도 되나?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어. 하루아침에 빠질 지지도는 아니지만 충성도는 점차 약해질 것이야. 이런 지금 방송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본인의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에 말이죠. 여권의 대선 주자들 전부 출연식에서 한마디씩 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요. 여름 담당 행정관을 했어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그리고 문정부 들어와서는요. 한국 서울발전 비상임 이사직을 지낸 친문 인사로 지금 보이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유튜브들 합동 방송에서요. 박영순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5대 4로 이겼다. 이런 또 이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되기도 한 그런 문제성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요. 두어 가지만 단편으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하고 정세균은요, 둘 다 고려대학교 선후배 간입니다. 오세훈 79학번, 고려대 법대, 그 다음에 정세균 71학번인데요. 요즘, 정세균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아주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자기 책임인 방역 문제에 쏙 빠진 채 다른 사람을 내어서서 정부 비판하는 모습은 후안무치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맞받아쳤느냐? 평소답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의외다. 조용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최근에 이 정무부시장이 방역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자면 부시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나니까 비판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반박 차원에서 정세균 총리가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반박 입장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말에서 시시콜콜 태클을 걸고 있다는 전 총리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안심소득 논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부 공방 서류를 잘 보면 이 지사의 도발적 공세에 계속 사후 답변하는 순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된 사실관계만큼은 바로 잡겠다. 그러나 조용히 일에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오세훈 시장하고 정세균은요,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경매에서 맞붙은 이 정치적인 악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지금 현재 지지율 지금 조금 탄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 지금 경선 과정에서요, 예비 경선에서는 완전히 이재명 타도, 근데 지금은 이낙연 타도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가상세계에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2억 명이 넘는 네이버의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페토를 보면 지난달 22일 날 개설했는데 내일 삶은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 수가요 17,000명, 팔로워 수가 1,700명을 넘어섰어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 발표한데요. 그런데 경쟁자인 누구죠? 박영진은 1,000명, 그 다음에 박주민은 500명, 원희룡은 550명, 이렇게 참여 중인데 본인의 이 팔로우 수가 1,700명이고요. 누적 방문자 수가 17,000명이니까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여야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은 제페토 플랫폼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낙연이가 이 제페토라고는 희한한 또 프로그램까지 동원해갖고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지금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 오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기문 총장과의 예방,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준석 대표 예방, 상당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빠르고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